안녕하십니까? 중기중학교 함정훈입니다. 오늘은 이학습 더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로 게시판 기능과 채팅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학급방을 만들어 보셨죠? 자, 이 학급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끌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연습을 위해서 제가 임시로 신학기 연습용 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에서 학생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화면에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요 위에 보이실 거예요. 학생, 요 학생 옆에 톱니바퀴 모양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급 학생 배정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떠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학교명에 중계중학교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중학교. 그리고 검색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계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안에 좀 살펴보면요. 자, 학번과 이름으로 작년 아이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연습을 위해서 제가 임시로 학생들 계정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학생 1, 2, 3, 4, 5 5명의 학생을 추가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학생들이 딸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을 눌러주시면은 등록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5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이 학급에서 신학기 연습용 방 그러면 학생 수가 5명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 3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아이들을 이미 학급방에 초대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면서 뭐가 안 된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가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름과 학번이 같은데 어, 아이디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께 직접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저는 초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학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정 안 된 친구들 신학년 넘어가면서 3월 2일부터 아이들 학번과 이름 제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초대도 모두 마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학급방 학생들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채팅방 기능이 있는데요. 이 채팅방은 선생님이 오픈하셔야지만 운영이 되는 채팅방입니다. 학생들은 운영할 수가 없고요.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상태에서만 학생들이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채팅방을 열게 되면은 자, 여기 왼쪽 편에 이 학급에 요 학급방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학생의 닉네임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지금 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연수 듣거나 이제 공부할 때는 요 채팅방을 교사가 열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알림이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알림이 따로 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조금 더 체크해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자, 이건 좀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아이디로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팅 입장이라는 걸 누르고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 1, 학생 2, 학생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교사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학생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학생들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답은 건방지게 이응 이응.
yes.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채팅한 내용 같은 경우들은요,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 내용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거 정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파일을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파일 올리기가 있네요. 여기 메시지 입력하기, 여기 파일 올리기 최대 100메가 정도 되니까 파일 올려가지고 사진 같은 거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서 간단한 거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웹 링크 보내기, 링크 같은 경우에 바로 복사가 안 돼서 이거 웹 링크 보내기를 통해서 제가 링크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화하는 메시지 상태에서 링크는 복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께서 링크 같은 거 보내주실 때 이리로 들어와서 영상 봐 할 때는 여기 웹 링크 보내기 걸어주시고 여기다가 복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채팅이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영상 보는 중에는요,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띄우면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보통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을 보는 도중에는 동시에 이 채팅방 운영은 안 될 것 같고요. 영상 보고 나서 채팅방으로 불러오셔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방, 그리고 채팅방 나갈 때는 그냥 X 누르는 게 아니라 채팅 종료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채팅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요, 학생들 화면에서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용해야만 쓸 수 있다라 그러면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보면 이제 출결 진도율 현황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학급방에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왔다 나간 학생들은 이렇게 V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체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체크가 됐다고 출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방에 들어왔다라는 것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진도율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진도율은 전체 수업의 진도율이지 과목별 진도율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과목별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선생님들께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진도율이 전체 진도율만 표시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요것만 해도 조금 고무적인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야지 전체 진도율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진도율이 한눈에는 보이네요. 전체 진도율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직 미이수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곧 들어가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고 제가 추후에 연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게시판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게시판을요, 공지사항, 교과별 공지사항을 하는데 용도로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과제 제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 기능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이 게시판 생성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게시판을 전체 게시판에서 설정을 누르시면은 하나씩 게시판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는 Q&A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게시판 개설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공지형, 일반형, 비밀형, 사진형, 설문형, 토론형, 알림장형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지형은요, 학생들이 이제 공지사항을 합니다. 공지사항을 보통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화면에 많이 띄워지게 되는 이런 화면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시판형이 아니라 공지형으로 해놓고, 게시판, 교과별, 공지사항, 이렇게 공지 게시판을 만들어 주고요. 공지,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파일 문서 첨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으로 놓고 첨부 파일 사이즈는 100메가가 최대입니다. 첨부 파일 개수는 선생님들이 동시에 사용하실 테니까 여러 가지 10개까지 그냥 맥스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뉴 표시 일수나 핫 표시 수 이런 거는 뭐 크게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조회수 표시 사용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읽었는지 볼 것 같고, 답변 같은 경우 아이들이 거기다 이제
댓글 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통 이제 취소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댓글은 취소하고요. 비밀 실물은 미사용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불가능. 댓글 이거 못 달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 공지사항 게시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교과별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등록을 누르시고요. 날짜별로 만약에 오늘이 2월 27일 토요일 교과 공지사항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요. 이 상태에서 공직을 표시를 해주면 앞에 뜨니까요. 공직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다가 저는 이제 시간표별로 그날 시간표별로 선생님들께서 공지사항 올릴 수 있도록 폼을 하나 올려놓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폼은 작년에 제가 김슬기 선생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생님들께 액티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월 2일에 제가 출근해서 액티브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목록해서 등록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과 공지사항을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공지사항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각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쓰시냐면요. 여기서 수정 눌러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수정해서 올려주시면은 아이들이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시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게시판. 자, 그럼 전체 게시판에서 또 하나 한번 게시판 만들어 볼까요? 게시판 개설. 요번에는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다음 비밀형, 말 그대로 이제 비밀 게시판이 됩니다. 속닥속닥 비밀 게시판이 되겠죠. 자, 첨부 파일 뭐 사용 요건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뭐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비밀로 누가 물어보면 되면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비밀 댓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보이지 않게 쓰려고 저는 요거를 비밀 댓글 따로 안 되나 보네요. 불가능 가능 이거 안 되나? 이건 안 되나 보네요. 자, 댓글 요거는 가능하게. 댓글에 첨부 파일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불가능.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항목 소곤소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속닥속닥 게시판에 이렇게 글이 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할 때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자, 등록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면 이제 이게 작성자 저는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게시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게시판에서는 이 비밀 글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비밀이니까 지금 못 보게 되죠. 익명으로 이렇게 뜨게 돼요. 익명으로 교사가 썼는데도 익명이네요. 익명으로 뜨게 되니까 저는 제가 보이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이 썼을 때 게시판 속닥속닥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등록 AAA BBB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쓴 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게시판에서
아, 교사는 누가 썼는지 보이네요. 작성자가 누가 썼는지 보이니까 학생들이 교사에게 비밀로 할 말이 있을 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과제 같은 거 제출받을 때 다른 친구들 보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밀 게시판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게시판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음에는 비밀형 말고 사진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진형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설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냥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이 사진 게시판에 지금 다른 거랑 화면이 좀 다르죠.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건 저도 사실은 있었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올해 처음 보는 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만 이렇게 딱 뜨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 뭐 사진 찍어서 뭐 제출하세요 하는 것들은 다른 데 받으면은 저희가 하나씩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열어볼 필요 없이 여기 사진을 쭉 하면 사진만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 게시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과제를 걷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게시판을 만들어 볼게요. 설문형입니다. 설문형. 자, 설문 게시판에서 자,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자, 선택형. 보기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설문, 점심 메뉴, 짜장, 짬뽕.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복수 선택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자유 입력을 할 수도 있게 합니다. 자유 입력할 수도 있게 하니까 요거는 뭐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실 수 있고, 설문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설문 추가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설문은 굳이 지금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된 건가요? 아, 설문. 예, 괜히 만들었네요. 이건. 예, 예, 예.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선생님께서 설문 시작을 눌러주셔야 되네요. 설문 시작.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설문이 시작이 되네요. 자, 설문 올라와 있네요. 점심 메뉴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짜장 제출, 비용 제출을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은 제출하게 됐을 때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설문을 결과 보기가 가능하죠. 이렇게 결과 보면은 이렇게 짜장이 한 명이 클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뭐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실 때 사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게시판이 있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할 때 토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론형은 토론, 이것도 그대로 두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시판 개설이 아니고, 자, 토론 게시판 들어가서 이번에는 새로운 게시물 등록을 해볼게요. 자, 찬성 반대 이런 게 있네요. 점심 메뉴 짜장,
오케이. 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토론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토론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 화면에서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점심 메뉴 짜장이 좋은가요? 찬성이 좋은가요? 난 좋아요. 찬성. 의견 달기. 찬성.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맞나요?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찬성이 한 명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교사 화면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볼게요. 교사 화면에서도 자, 이렇게 찬성 한 명,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학생 일이 맞나요?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론 같은 경우에 간단한 의견, 학급에서 뭐 결정해야 될 때 간단한 찬반 의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렵지 않은 토론 주제 같은 경우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 물어보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알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봤던 사진이랑 비슷하게 그 알림 내용이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오게 뜨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서 알림장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림장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게시판까지 살펴봤고 강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리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올렸고 이제 과제에 대한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과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새로 생성된 기능입니다. 과제를 생성해 주세요. 과제 제목 오늘 수업의 감상을 적어 주세요. 사진 첨부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과제는 내일까지 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수업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과제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 과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급 들어가서 과제가 자, 이렇게 마감이 하루 남은 과제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뜨고요. 이렇게 과제를 클릭을 하는 게 아니네. 밑에 요거 학생들 입장에서 쓰게 되네요. 아, 학생들은 여기다 아래다 바로 댓글 달듯이 쓰네요. 수업 잼나요? 요거 첨부 파일 사진 하나 첨부해 달라고 했으니까 첨부 파일에서 파일 뭐 이런 것들 아까 JPG 이런 거 있었으니까 자 올려주면은 댓글 입력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올린 과제가 이렇게 제출이 되게 됩니다. 제출이 되게 되고요. 그럼 교사 입장에서는요. 왼쪽에 과제 관리 클릭하시고요. 과제 관리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 과제가 학생들이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되고요. 제출한 친구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됩니다. 이 체크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학생이 어떠한 것들을 제출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과제 같은 경우에 수업 끝나고 진행하시는 간단한 과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학습방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조금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사용하시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거 정보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학습방 운영하셔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건데요. 화상은 저도 아직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험을 지금 아직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월 3일에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연수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